쌤이 저 캠코더를 켜기 위해서 저쪽에 가면 우리 건물 저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배가 고프면 1층에 있는 저 식당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저녁 수업을 할 때쯤 되면 거기에 이제 옹기종기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보여.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먹고 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 난 공부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친구가 연락하면 마음이 어떻니? 흔들리지? 인지상정. 사람이란 그렇기 마련인데,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게 제일 편한 거야. 나에게 그런 유혹이 오면 여러분들 뿌리치기가 쉽지 않지. 그런 게 좀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당연하다가 돼야 되는데. 자, 명제단원에서 지금 이제 뭐 참과 거짓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부정도 알아봤고요, 대우명제도 알아봤고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증명은 맞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맞음을 보여주는 거야. 틀림을 우리가 밝혀내는 거고. 자, 그리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정의라는 말이 있는데, 정의다. 어떤 수학에서의 정의는 어떤 도형 및 공식에 대한 하나의 정리된 이론입니다. 하나로 정해진 이론이야.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멘트 하나로 누가 보더라도 그 도형을 말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정리는 뭐냐 하면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 도형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 정의는 딱 한 가지로 정해지는데, 그럼 그 도형이다 라고 하면 정해지는 성질들 여러 가지를 정리라고 말한다. 정리라고 말해. 예전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중등과정에서 정의와 정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정리를 가지고 뭐가 정의고 뭐가 정리니 막 이런 걸 구분하기도 했는데, 구분하는 건 크게 중요치 않고요. 정의가 무엇이냐를 기억해 놓는 건 중요해. 그 정의를 가지고 정의와 정리는 증명할 때 우리가 다른 증명 과정 없이 그냥 갖다 써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교과서에 증명이 된 정의와 정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우셨죠? 그 내용을 우리가 새롭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 180도가 되는구나의 사용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정삼각형부터 둔각삼각형까지,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정의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삼각형. 그러면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성질이 있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의 정의야.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세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잖아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정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 정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 한 변 길이가 한 변 각이 60도잖아요. 그게 뭐야? 정리야. 알겠지?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입니다. 참고로 정사각형의 정의는 뭐냐? 정사각형 뭘까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어떤 도형을 처음 배울 때 나온 첫 번째 문장이 정의야. 수학에서 정의는 중요합니다. 네 변과 네 변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뭐가 돼? 마름모지. 그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직각삼각형. 자, 각에 대한 정의. 직각.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 맞습니다. 정의.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쓰는 정리가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그치? 빗변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과 같음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 없이 쓰면 된다.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맞습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성질도 또 뭐가 있어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정리야. 다음
여기 있는 걸 꼭지각이라 그러는데 꼭지각에서의 수선은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꼭지각에서의 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지금 이렇게 쌤이 말로 지나가고 있는 게 정리입니다. 예각 삼각형. 한 내각의 크기가 예각인 삼각형. 맞습니까? 한 내각이 예각이면 예각 삼각형이야? 아니지. 예각 삼각형은 세 개의 내각이 모두 예각이어야 됩니다가 정의야. 틀린 건 4번입니다. 둔각 삼각형. 한 내각이 둔각이다. 맞습니까? 맞아. 틀린 건 4번. 자, 평행사변형을 한번 봅시다.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니? 평행사변형의 정의. 여러분 중2 때 배우시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치? 정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 한 쌍이 평행이고 길이까지 같다. 성질이잖아. 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들이 같다. 응? 그러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 맞는데 걔는 정의라고요. 정리라고 정리.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지금 말하는 것들은 모두 정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의는 정확하게 하나를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성질들은 공식에서 마음껏 써도 됩니다. 자, 42번 증명입니다. 이 증명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수2 단원에서 두 가지 증명을 보시는데 하나가 지금 나오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증명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어.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거는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인 귀류법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이름이 힘들다, 그치? 귀류법. 발음이 좀 힘든데 그럼 이 귀류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 이건 귀류법이 아닌데 잘못 얘기했다. 미안하다. 증명 방식에는 명제단원에서 두 가지를 배우시는데 귀류법의 증명과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을 배우십니다. 대우명제를 위한 증명은 뭐지?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임을 우리가 알았지, 그치? 아,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직접 증명하기 힘들면 자, 대우가 참이니까 너의 증명, 이 명제 참인 거 맞지? 이렇게 얘기가 될 거야. 그게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법이고 귀류법은 뭐냐 하면 어떤 명제가 틀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응? 다음을 증명해봐라. 그래?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부정을 해서 막 진행을 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해보니까 틀렸네? 아, 그러면 얘를 틀렸다라고 가정한 게 틀렸구나. 그럼 원래 게 맞구나. 라고 돌아가는 거거든.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 힘들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실수가 있어. 우리 실수 체계에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일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떤 수 A가 유리수임을 증명하래. 유리수인 걸 증명하려면 A가 만약에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일 거라고 가정해볼까? 만약에 A가 무리수라고 가정해볼까? 그런데 얘가 무리수가 아니네? 가정하고 A를 확인해봤더니 얘가 무리수가 아니야. 아, 그럼 무리수가 아니니까 얘는 유리수구나.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법정에서도 쓰이는 스킬이에요. 어떤 형사가 범인으로 유력한 두 용의자를 찾았어. 석준이하고 기현이를 찾았어. 누가 범인할래? 어떤 A하고 B의 두 용의자를 찾았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 건 확실해. 어? 두 사람의 범행이 확실하단 말이야.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 확실해. A가 범인인 게 확실하다고 이제 형사가 느꼈어. 근데 A가 범인임을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아, B가 범인이 아님을 증명해 보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범인인데 B가 범인이 아니에요. 그럼 얘가 범인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직접 증명하지 않고 그 다음 다른 경우가 아님을 보이는 게 귀류법이에요. 아, 유리수인 걸 증명해야 되는데 무리수가 아님을 보여주면 된다는 소리야. 증명 어렵다. 자, 일단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되는 스킬이 이런 거예요. 짝수. 짝수라 쓰고 다른 말 2의 배수. 그래서 짝수는 보통 2K 이렇게 씁니다. 2로 나누어 떨어지는 2의 배수. 그럼 홀수 뭐라고 쓸까요? 2K 플러스 1 정도로 씁니다. 2K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제 짝수다 홀수다. 우리가 수학에서 수들을 나누어 놓는 방식이야. 짝수 홀수 다 합치면 수 맞지? 응? 자연수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연수 체계에서 수를 나누는 또 다른 방식은 3으로 나눈 나머지 가지고 수들을 분리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수,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수, 이런 식이야. 그러면 모든 자연수 다 들어가지. 그럼 이제 증명이 이런 거지. 아,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니.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짝수 홀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3의 배수끼리 곱하면 3의 배수니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3의 배수 표현법을 익힐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여 써야 됩니다. 42번 볼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의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증명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참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곱한 게 짝수면 짝수냐? 다음에 참거짓을 판단해봐라 라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해야지. 짝수하고 홀수로만 지금 상황을 보라는 거 아니야, 자연수로. 그치? 그러면 제곱수가 있는데 걔가 짝수야. 그럼 짝수를 제곱할 때야 홀수를 제곱할 때야 떠올려. 그럼 홀수를 제곱했더니 짝수가 나올 수 있니 없니? 있어? 없지? 아, 그 이 말이 참임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제곱이 짝수인데 n도 짝수다를 들어가기가 힘들다. 왜? 짝수 중에는 2도 있고 6도 있는데 그러면 n제곱이 짝수, 그러면 n제곱이 2다 그러면 n을 들어가면 자연수가 아니잖아. 직접 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뭘 이용한다? 대우 명제를 이용한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자, 결론의 부정, n이 짝수이다 부정, n이 홀수이면 가정의 부정, n제곱도 무엇이다? 홀수이다. 이것이 대우 명제가 되겠지? 그럼 얘가 참임을 보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이 홀수면 n은 2k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다. 자, 홀수 표현 이해됩니까? 그러면 직접 제곱하는 거야. 응? 홀수의 제곱. n제곱은 2k 더하기 1의 제곱. 그럼 2k 더하기 1의 제곱이 얼마야? 직접 전개를 하면 4k 제곱. 4k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수를 지금 이만큼과 1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얘를 몇으로 묶었어? 2로 묶었어. 왜 그럴까? 2로 묶은 자연수 이만큼이 2의 배수다라는 표현인 거야. 2로 묶으면 2의 배수. 그럼 이만큼이 2의 배수. 2의 배수에다 1 더했어. 그러면 2 곱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2k는 0 또는 무엇이므로? 짝수이므로 n제곱은 0 더하기 1, 짝수 더하기 1 뭐야? 홀수이다가 되는 거지.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이다를 지금 확인한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의 명제도 참입니다가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감이 와? 좀? 지금 짝수, 홀수 이런 거 보면 돼요. 자, 43번 쌍둥이 문제인데요. 슬쩍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 볼게요. 증명이 어려우니까.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이다. 대우 명제를 보자. 그러면 n이 짝수면 n제곱도 짝수다. 이렇게 되겠지? 참임을 보이면 된다. 짝수니까 n은 2k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2k의 제곱을 하면 얘가 4k 제곱인데 걔를 2로 묶으면 2 곱하기 2k 제곱이 되고 2 곱하기 2k 제곱은
짝수이므로 n제곱은 짝수이다. 따라서 참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어려운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우리가 지금 수1에서 2차 부등식을 좀 학습이 돼야 이 녀석이 좀 쉬운데요.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항등식.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있어. 부등식에는 절대부등식이 있어. 주어진 조건에 x를 대입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은 이겁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제곱하면 0 이상. 맞죠? 어떤 x 대입해도 항상 0 이상이다. 자, 그러니까 완전 제곱을 한 어떤 실수는 항상 0 이상인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누군 거야? x에 대한 어떤 식이 들어오더라도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부등식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인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기도 하는 단원이 요 8단원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절대부등식들을 몇 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 판단해 봅니다. a제곱 더하기 ab가 실수일 때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인수분해하면 어떤 꼴이 되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형태가 되죠. 항상 0 이상인 거 맞습니까? 맞아. 실수 제곱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어. 맞습니까? 항상 0 이상 맞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배운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다음은요. 절대부등식이 항상 0 이상을 보여라.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a에서 b를 뺀 값이 0 이상임을 보여주면 성립하는 걸 보일 수 있게 되겠지. 이런 기본적인 뜻들이야. 이제 여러 가지 좀 독특한 부등식들이 등장을 할 텐데요. 자, 이런 거 한번 익숙하게 해놓고 넘어가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항상 0 이상이다. 이것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실수 제곱이 0 이상입니다가 가장 중요한데 걔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얘가 친숙한 표현은 표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으로 식을 변형을 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지. 그러면 어떤 x를 대입해도 얘는 뭐야? 0 이상인 수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 0 이상인 거에 4분의 3을 더하면 항상 0 이상인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성립한 걸 지금 확인을 한 거야. 항상 성립한 걸. 그러니까 2차의 식이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를 판단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요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아직 수원에서 정식으로 다시 안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주어진 식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려면 어떻게 보이는 방법이 있다? 좌변의 최소값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는 방법도 있다. 이 뜻이야. 주어진 식을 표준화했으니까 최소값 4분의 3인 거 보여요?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4분의 3이잖아. 꼭지점. 좌변이 최소값이 4분의 3인데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겠지.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 AB가 실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여라. 증명해 봅시다. 자, 다음을 증명하려면 좌변에 있는 제곱에서 4AB를 뺀 게 0 이상임을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누구죠?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는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항상 0 이상인 거 보이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얘가 0일 때잖아. 그렇지? A랑 B랑 같으면 등호 성립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그 이외의 상황은 모두 0보다 크다. 자, 46번. a가 0보다 큰 수일 때 a 더하기 a분의 1이 2 이상임을 증명하여라. 얘는 굉장히 중요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녀석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생겼어요. 기하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ab라고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어떤 수가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 산술평균은 루트 ab, 기하평균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습니다. 반드시 크거나 같습니다. 요건 정리해놓고 외우셔야 돼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빨리 할 때는 산기, 산술 이렇게 일부분만 언급할 때도 있을 거야, 급하면. 자, 그렇다면 이 식을 한번 증명을 하겠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증명을 할 거야. 자, 조건이 둘 다 양수 조건임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애들이 모두 양수지요.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아.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럼 얘를 제곱한다.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그럼 얘를 제곱한다. a, b가 되겠지. 걔를 뺀 게 0 이상임을 보이면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4분의 4ab죠. 그러면 둘 통분해서 보면 4분의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죠. 그럼 얘 방금 전에 봤네. 이거 분자 뭐로 바뀐다고?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이 되죠. 아, 그러면 4분의 완전제곱은 항상 0 이상. 맞지요? 증명 끝난 거야.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해? 언제 등호가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자, A 더하기 A분의 1과 2 증명할 겁니다. 증명. 그대로 놓고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제곱할 거예요. 얘를 제곱할 거예요. 뺄 거예요.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빼기 4. 얘 뭐야? 곱셈공식 변형이야. 얘도 뭐야 그러면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그럼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은 항상 0 이상. 증명 끝난 거예요. 그러면 등호는 언제부터? 등호는 A랑 A분의 1이 같을 때 등호 성립. 즉 A가 1일 때 성립하죠. A가 1일 때. 어디까지 썼는지 이해되겠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여러분들이 고교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자주 출연할 중요한 공식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쓰는 거냐? 양수 조건에서 쓰는 겁니다. 양수 조건. 양수일 때 성립하는 거야. 알겠어? 자, 47번 선생님이 해드립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다음이 4 이상임을 증명하여라. 자, 괄호가 있을 때는요. 전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전개. 좌변 전개. 이렇게 1. 이렇게 B분의 A. 이렇게 A분의 B. 이렇게 1. 좌변 보이니? 그럼 얼마야 이거? 2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되지요. 그렇죠? 좌변만 보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얘 양수고 얘 양수지. 그렇지? 그럼 요 두 녀석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두 녀석만 쓰면 누구 이상이야? 2루트 두 수의 곱 이상이지. 그럼 두 수가 역수 구조죠. 그럼 약분되고
빨간색이 최소값이 2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2 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이상? 4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증명보다 주어진 식의 최소값이 4임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최소값 4를 찾는 방식을 보여드린 거야. 다음에 식의 최소값이 얼마니? 그걸 지금 찾은 거라고요. 4가 된 거다. 여기까지.